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팅 사고력의 이우영 교수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오늘은 챕터 5를 공부할 것이고, 한번 챕터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장, 앞에 내용을 보시면 컴퓨팅 사고의 이해와 기본적 응용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컴퓨팅 사고의 배경과 컴퓨팅 사고의 이해를 고찰하고, 컴퓨팅 사고와 교육, 응용, 코딩, 그리고 끝으로 컴퓨팅 사고의 7단계 모델과 응용들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페이지로 컴퓨팅 사고의 배경 및 이해, 컴퓨팅 사고의 생성, 컴퓨팅 사고의 배경을 설명할 텐데요. 컴퓨팅 사고의 생성과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엘빈 토플러의 저서, 정보의 물결에서 예측한 디지털 시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플러는 정보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통찰들을 제공했었죠. 그의 예측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가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발전이 이를 더욱더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의 진보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과 그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런 기술적 진보는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요구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정보화된 시대의 발전은 단순히 정보의 양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고방식, 즉 다시 말하면 컴퓨팅 사고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이 많은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컴퓨터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곧 필수가 되었죠. 이러한 환경에서 컴퓨터 사고력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컴퓨터 사고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디지털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인공지능이나 로봇과학, 사물인터넷 등등 다양한 신기술이 우리 일상과 산업에 통합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방식들이 더욱 중요해졌죠. 이는 결국엔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컴퓨팅 사고의 생성 부분. 컴퓨팅 사고의 생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이 개념은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할 텐데 2006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지넷 윈 교수가 컴퓨팅 사고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컴퓨팅 사고를 단순히 문제 해결 기술로 보지 않고
컴퓨터 과학의 방법론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진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이런 방식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컴퓨팅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컴퓨터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접근법을 모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제를 분석할 때 단순한 논리적 접근을 넘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각 부분을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방식은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발견하는데 큰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컴퓨팅 사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학이나 비즈니스, 의학, 예술 등 거의 모든 전문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컴퓨팅 사고가 결국 적용이 됩니다. 뒤에도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특히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의 분야에서는 컴퓨팅 사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는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 컴퓨팅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기술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볼게요. 컴퓨팅 사고의 출발. 네.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조금 그 역사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는 1980년 MIT의 세이머 파퍼트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요. 파퍼트 교수는 컴퓨터 과학과 수학 분야의 권위자이자 발달학습 이론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컴퓨팅 사고를 교육 과정에 통합하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그의 이론과 방법론은 향후에 컴퓨터 기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네기 멜론 대학의 진해준 교수가 해당 주제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윙 교수의 논문은 그 ACM 이 저널에 실리면서 결과적으로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컴퓨팅 사고는 결국엔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그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키고 그 촉진하는 이 핵심 요소를 시각하게 되었죠. 대중으로부터. 그리고 컴퓨터 사고는 그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통해 계속 앞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이머 파파트와 지네딘 교수의 공헌 덕분에 컴퓨팅 사고는 오늘날 우리 생활과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이러한 사고방식은 미래 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하며 우리가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컴퓨팅 사고의 학습과 적용은 더더욱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교육 산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컴퓨터 사고의 개념. 한번 우리는 컴퓨팅 사고에 대해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팅 사고는 컴퓨터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기술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컴퓨팅 사고의 중요성은 점점 더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방식을 교육하고 표준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교육기술의 국제 모임인 ISTE와 미국 컴퓨터 과학교사협회 CSTA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컴퓨팅 사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또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컴퓨팅 사고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알고리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부대하고 각 단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컴퓨팅 사고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고 방식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접근법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이를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팅 사고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 방식과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의 교육과 확산은 모든 이에게 중요하며 모든 우리들에게 중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인간의 사고 체계와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인간의 사고 체계. 우리 인간의 사고력은 인류 문명과 기술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 문자의 발명은 이 지식을 우리 후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결국엔 문명과 기술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17세기 수학자인 블레지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사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는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베이스, 감각적인 사고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인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감각 사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며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에 바탕을 둔 직접 사고가 이를 더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컴퓨팅 사고는 이러한 인간의 사고 체계와 아주 유사하면서도
창의적 사고와 많은 부분에서 겹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사고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 방식의 장점은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앞에 보면 인간의 사고라는 것을 이 피라미드 형태로 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맨 먼저 가장 아래층을 보시면 감각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기초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지적 사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컴퓨팅 사고와 창의적 사고가 유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점차 발전을 해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고의 힘과 중요성. 그러면 사고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사고하는 능력은 인류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은 사고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강조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고하는 행위가 우리 존재의 증거라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기업계에서도 이러한 생각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IBM에서는 싱크라는 사원을 통해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사고와 혁신을 장려해 왔습니다. 결국 이 사원이 IBM이 세계적인 기술 리더로 성장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공동 창업자였던 빌 게이츠는 매년 싱크 위크라는 것을 통해서 고립된 환경에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중대한 비즈니스 결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회사와 개인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서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또한 이 사고의 힘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했는데 Think Different라는 슬로건으로 창의적 사고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구호는 애플이 기술과 디자인에서 혁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했으며 이 IT 시장을 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애플 제품이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모든 예는 사고의 힘이 어떻게 개인과 기업, 심지어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어떻게 시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고의 힘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사고 능력을 개발하며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하는 능력은 단순한 개인적 자질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컴퓨팅 사고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컴퓨팅 사고는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의 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한 사고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과학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개발한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문제를 구조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며 복잡한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계에서는 컴퓨팅 사고를 아주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의 도입 목적은 결국엔 컴퓨터 사고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고, 이 교육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컴퓨팅 사고 교육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팅 사고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컴퓨팅 사고 능력은 단순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을 넘어서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뿐 아니라 평생 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사고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네딘과 CSTA 등의 컴퓨팅 사고. 본 페이지에서는 지네딘 교수와 CSTA, 즉 미국 컴퓨터 과학 교사 연합회가 이 컴퓨팅 사고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윈 교수는 2006년에 그 논문을 하나 게재했는데요.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컴퓨팅 사고의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는 그 논문을 통해서 이 컴퓨팅 사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능력은 그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필수 역량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컴퓨팅 사고력이 단순하게 컴퓨터 과학자들만의 전문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CSTI 같은 기관들은 이러한 컴퓨팅 사고 능력이 교육 및 사회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이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사고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점차 학생들과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문제 해결 도구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뿐 아니라 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도 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넷 윈 교수와 CST의 활동은 컴퓨팅 사고가 어떻게 전문적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 생활, 일상에서 어떻게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컴퓨팅 사고의 중요성을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교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부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컴퓨팅 사고의 개념을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 과정을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적절한 논리를 만들기까지 통찰을 얻는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했죠. 그녀가 말하는 이것은 즉 컴퓨터 사고가 단순하게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컴퓨팅 사고는 기초교육 과정인 읽기나 쓰기, 계산하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컴퓨팅 사고를 단순하게 이론이나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 교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컴퓨팅 사고에 대해 글로벌한 열풍을 일으키는 데도 기여를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교육 정책을 재정립하고 다시 추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교육 시스템 내에서 컴퓨팅 사고를 필수적인 요소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는 컴퓨팅 사고가 미래 사회 및 경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컴퓨팅 사고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와 직업군에서 필요한 보편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웨인 교수가 강조한 컴퓨터 사고의 주요 요소와 특성에 대해서 이 도표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주요 요소 도표를 보면 분해, 개념화, 추상화, 재규적 사고, 병렬 처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고 만들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의 의미는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큰 레고 세트를 조립할 때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조립해 큰 모형을 완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조각을 개별적으로 조립함으로써 전체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추상화. 추상화는 복잡한 현실을 간단한 개념으로 단순화하며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레고 조립 시에 각 조각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고려하지 않고 블록이라는 간단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재기적 사고. 이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작은 집을 레고로 만들 때 벽돌 하나씩을 쌓는 과정을 반복해서 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렬 처리. 병렬 처리의 의미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고를 조립할 때 어떤 사람은 문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창문 등등을 만들면서 각자가 다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작업을 빠르게 완성하게 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요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각 개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럼 분해. 분해에서는 이 의미를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하고 이 예시에 대한 설명으로 만약 우리가 이 파스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파스타 소스를 만들고 그리고 면을 삶고 샐러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듯 이 분해는 각각의 과정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개념화에서는 요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리할 때 우리는 재료의 양과 조리 시간 등의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재료의 구체적인 성분이나 조리 과정은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추상화. 앞서 설명했던 것이 그 세부 사항은 무시하고 전체적인 개념에 집중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리할 때 각 재료의 성분 분석이나 뭐 화학 반응까지 고려해서 요리를 하진 않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고기, 야채, 소스 등의 개념만 집중합니다. 이걸 추상화라고 하고, 이렇게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요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규적 사고에서는 이 반복되는 것을 뭐 작업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파스타 소스를 만든다면 각 재료를 순서대로 넣고 섞는 과정을 반복해서 소스는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요리를 완성하는 것이 이 제기적 사고에 해당하고요. 병렬 처리는 말씀드렸듯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뭐 이런 작업을 말하는데, 요리할 때도 어떤 한 명은 파스타 소스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면을 삶고 하면은 요리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요리에서 병렬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의 6가지 특성. 핵심 요소들이나 기술, 방법들은 앞선 그 페이지에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념에는 핵심 요소, 원천 기술, 사고 방법, 사고의 결합, 아이디어, 대상과 장소 이렇게 있는데, 뭐 핵심 요소는 추상화를 필요로 하고 뭐 개념화 있음을 이런 거고, 원천 기술,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원천 기술, 방법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한다. 결합, 그쵸. 수학적 사고뿐 아니라 컴퓨터 사고도 경험하게 된다. 아이디어, 우리의 생활의 다방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상과 장소, 컴퓨터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조용할 수 있는 인간 사고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다. CSTA, IST, 구글의 컴퓨팅 사고 모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이들은, 이들 조직은 결국엔 컴퓨터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분야와 기술 산업 모두에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조직은 컴퓨터 사고의 개념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과 전문가들이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컴퓨팅 사고를 일상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혁신적인 생각 생성, 또 새로운 기술에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학교 교육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도 컴퓨팅 사고를 중요한 교육 요소로 포함시키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거는 뭐 3절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그 각종 연합과 그리고 기업들이 다루는 컴퓨팅 사고 모델에 대한 도표입니다. 해당 도표에는 개념과 또 정의와 해설이 나오는데요. 개념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표현, 그리고 분석,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벅렬화, 자동화. 우리가 이 개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도 있고, 아직 우리가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잠깐 보고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글의 컴퓨팅 사고가 포함하는 다양한 기술들,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문제를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분석한다. 목표를 위해 효율적 단계를 통해서 해법을 확인, 분석,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추상화를 통해 데이터를 표현하기도 하고 순수화된 알고리즘인 사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책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 과정을 일반화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컴퓨팅 사고를 통한 능력 향상.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전문적인 환경에서 모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팅 사고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 또는 애매한 문제에 대한 인내심을 갖게 한다거나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고 협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컴퓨터 사고는 복잡한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직화함으로써 문제를 보다 자신감 있게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는 컴퓨팅 사고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인내심을 키우고 문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용이하고요. 그리고 애매한 문제에 대한 인내심, 명확하거나 혹은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한 문제를 인내심을 갖고 탐구하는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 중요할 수 있고요. 다양한 해결적 탐색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는 결국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겠죠.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컴퓨팅 사고는 팀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의사소통 및 협력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집단 내에서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통한 이러한 능력 향상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의 점적 성장뿐 아니라 팀과 조직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CSTA의 컴퓨팅 사고 중고등학교 과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컴퓨팅 사고 과정은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의 기본 단계 사용. 이 기본 단계를 사용해서 학생들은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분해하고 각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처리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명령 절차의 설명과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은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각각의 명령 절차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순차적인 단계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알고리즘의 정의와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각 알고리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특정 문제에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컴퓨터 계층 구조와 추상화의 이해를 통해서 학생들은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이해하고 이를 더 높은 수준의 개념으로 추상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또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해서
단순화하며 다루는 방법을 결과적으로는 습득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의 분해와 추상화를 사용해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고 각각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추상화를 사용하여 문제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